전남 목포시 출신 김원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 대비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민간 소비가 6.5%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4월 현재 취업자 수가 2,656만 명인데 작년 4월에는 2,704만 명이었습니다. 즉 48만 명이 감소한 상황이죠. 그리고 일시 휴직자 수는 작년 4월에 36만 명이었는데 올해 4월에 149만 명으로 113만 명이 늘었습니다. 3배 이상 증가한 결과입니다. 수출 또한 19년 4월 487억 달러에서 올해 4월 현재는 365억 달러로 약 122억 달러가 감소한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노동자,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 기업까지 넓게 퍼져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인사 말씀에서 말씀 주셨지만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 소비, 수출 그리고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인데요. 앞서 우리 경제부총리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사실은 이번에 필요한 35조 예산 중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최대한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실 걸로 믿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네. 이번 3차 추경의 효과를 예상해 보면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노동자들 58만 명의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를 받음으로써 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특수 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14만 명이 15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한 49만 명에게 월 평균 150만 원의 실업급여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에게 3조 5천억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는 내용도 들어있고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 1천만 원씩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빨리 종식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의 조속한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보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주요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한계 상황에 빠진 실업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등을 긴급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속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 조속하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개월 내에 추경의 70%까지 75%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주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부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3개월 내에 예산의 75%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금 배정 계획하고 사업 집행 계획을 이미 저희가 수립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한 5개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유형별로 맞춤형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국무회에서 자금 배정을 신속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방 재정 이번 추경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경이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들, 그 지방 도시에서 살고 있는 지방 도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경 내용을 짜야 되는데 이번 추경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방 도시에는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어려움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제외하는 오래된 문제점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재정이 어렵다 보니 잘 사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 도시에 사는 도시들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여러 복지 혜택을 받는 반면 못 사는 지방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불평등과 차별이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런 지방 도시들의 이번 추경을 보니까 3차 추경을 보니까 지방교부세 2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1천억 등 4조 1천억을 감액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 도시들을 특히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방 도시들에게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뭐 재정 건전성 우려도 걱정되고 국채 발행 그 규모도 부담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것들 이해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 도시들의 재정을 그 숨통을 더 조이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지자체 보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칭 금액이 9천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한 지방 재정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더 떨어뜨리게 될 위험이 있는데요.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르면 추경 예산으로 국세를 감액하는 경우 교부세 및 교부금도 함께 감액해야 됩니다만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2년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그런 추경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감액을 유예하는 방안을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일단 추경 사업에는 지역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대부분 돈이 뭐 사실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가 줄어들어서 교부금도 사실은 4조 1천억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감액할 수도 있고 내년에 정산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자체하고 상의해 보니까 오히려 어차피 이거는 감액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올해 감액하던 내년에 하던.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냥 올해 감액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두세 개 지자체는 뭐 내년 정도로 지금 미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자체도 같이 이번에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정 탄력성이 너무 약해져서요. 지방 도시들의 재정 탄력성이 약해져서 예상됐던 정부의 지원이나 그 세금이 덜 거쳤을 경우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지방 도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하거든요. 이번에도 성남이나 좋은 서울이나 이런 도시들은 그 자기 소속의 시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따로 준단 말이에요. 중앙정부 혜택 말고. 근데 지방정부는 눈 뜨고 그냥 눈만 뻑뻑뻑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지방 도시들의 어려움을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하여튼 세수가 줄어들어서 교부금이 줄어드는 거는 어차피 감액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의원님 지적의 말씀은 제가 보기에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여력이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는데요. 더 어려운 재정 자립도가 낮고 어려운 지자체에 조금 더 혜택이 가도록 저희도 사업을 구상하고 심사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또 시간 가능한 준수해 주시고요. 부족하신 부분은 별도 보충질 때 또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